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HLB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리보세라닙입니다.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은 지금은 간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이게 아파타닙이었어요. 원래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는 간암 치료제가 아니라 위암 치료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위암 치료제로 개발된 게 간암으로 바뀌었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광범위하게 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건 원래 항암제 시장에서 화학항암제, 즉 1세대 항암제예요. 그런데 HLB는 그리고 지금 리보세라닙은 뭐예요? 표적항암제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화학항암제는 몸 안으로 들어가서 암세포, 즉 나쁜 세포뿐 아니라 좋은 세포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화학항암제 대비해서 대폭 축소가 돼요. 물론 3세대 항암제도 있긴 하지만 이건 자가 면역을 높여서 암세포를 몰아내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이건 아직 미국에 있는 제약사인 MSD죠. 이쪽에서 말고는 아직까지는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보세라닙은 2세대 항암제고요. 여기는 당연히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보다는 대폭 부작용을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항암제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다. 근데 사실 이 리보세라닙을 개발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5월달이에요. FDA에 판매 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요 날이에요. 5월 17일 날 주가가 20%까지 상승을 하다가 물량 맞고 빠졌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빠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HLB의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정도 됩니다. 근데 간암 치료제 시장의 총 규모가 7조 원 정도 나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HLB가 7년도에 한 10배 올랐고요. 쭉 빠지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몇 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대여섯 배 정도가 1년 쉬고 또 1년, 또 1년 쉬고 또 1년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성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4조. 근데 간암 시장의 총 규모가 얼마예요? 7조.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HLB를 보고 뭘 느껴야 돼요? 리보세라님에 빠지고 진양고 내장에 빠져서 이게 무조건 움직인다고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봐야 될 건 진짜 딱 하나예요.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죠. 그쵸? 이제는 HLB가 실적을 내줘야 돼요. 실적을 무조건 실적을 내줘야 됩니다. 이 숫자를 찍어주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은 선반영하죠. 그쵸?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한다는 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자. 그러면요, 보세요.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요, 이게 뭐 약국에 가가지고 약국에서 파나요? 아니죠. 그쵸? 각 국에 짝짝짝짝짝짝짝 가가지고 딜을 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의료보험공단 뭐 이런 데랑 딜을 해요. 딜을 해서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뭐 공급이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보험 처리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는 즉시 진행이 되는 사안입니다. 아니면 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문제는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FDA의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 안에 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언제 어느 시점부터 새로운 시세가 발생될지 과거로 따지면 이런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투매가 한번 발생을 하죠. 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HLB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뭐 4조니까 비싸다,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10년째 우려먹던 재료가 지금 개화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개화되는 재료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판매허가 신청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린 주가로 확인했죠. 여기서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숫자를 찍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숫자를 찍기 전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 보유 전략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보유 전략은 주식의 시세가 뭐 하루 오르고 끝 이게 아닙니다. 심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가격을 베이스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HLB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포함한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HLB뿐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즉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를 달성하기 전에는 주식은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HLB는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않았죠. 그쵸? 왜? 아직 신고가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HLB의 4조라는 시가총액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 고가를 받고 저가를 봤어요. 저가는 한참 전이긴 하지만 고가와 저가를 다 본 상태에서의 이 4조는 대략 50%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시장에서 HLB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또다시 발생하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바랄까요? 아니죠. 신약 개발 이제 다 끝났어요. 임상도 다 끝났으니까 FDA에 판매 허가 신청을 낸 겁니다. 그쵸? 이 판매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되면 바로 판매가 되는데 이게 약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판매 허가 신청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딜이 들어옵니다. 라이센스 아웃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의료보험공단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근데 HLB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적자예요. 계속해서 정말 장기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도 정말 신기할 따름이고 이렇게까지 돈을 땡겨와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진양곤 회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약 개발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다음 문제고 이 돈을 이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다 대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단지 신약 개발이 완료됐고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이 나오는 첫 단추인 FDA의 판매 허가 신청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 자,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1년 길면. 근데 주식은 대체적으로 6개월 선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판매 허가 신청이 이때 들어갔으니까 이미 2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이 곧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신고가 구간을 달성하기까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니까 내가 최대한 낮게 잡는 게 아니라 자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시작이 가격이에요. 가격이 무조건 중요하고 이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이 단기 보유 전략은 말씀드렸죠. 보유 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보유 기간은 2달을 넘기면 안 된다. 오차가 조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감안하면 주식 투자에서 이 내용만으로 장기간 수익 모델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내용의 가장 우선시되는 가격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과 연결되는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19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HLB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기대감 갖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기대감은 무조건 실적입니다. 실적. 그쵸? 근데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뭐가? 시세가. 그쵸? 시세가 선반영한다는 건 판매 허가 신청이 다 나와서 돈을 만들기 전에 주가는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그 시작이 되는 게 가격 전략입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